1918년 영국의 한가로운 시골에서 12살 소년 노아는 서로 사랑했던 소피아와 함께 숲에 있는 고대 유적지로 향합니다. 그는 고요한 숲의 적막함이 소피아와 거리를 조금 더 좁혀주는 분위기에 설렘이 가득해서 좋았습니다. 둘은 유적지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해가 조금씩 떨어지는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에 낡은 유적지에서 방금 만들어진 것 같은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에는 뜻을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피아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노아는 그렇게 말하는 소피아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소피아는 문을 열었고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노아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노아는 쉬지 않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 사실을 소피아의 부모님에게 알립니다. 경찰과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나서서 1년을 유적지를 중심으로 숲 전체를 수색했지만 소피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소피아 실종 사건에서 목격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된 노아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한 노아는 물리학자가 되어 양자역학을 연구합니다. 다중우주 이론을 입증하고 다른 우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먹고 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며 매일 하루에 20시간을 연구와 실험에만 몰두했습니다. 노아는 40년의 연구 끝에 이론을 입증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주로 넘어가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험은 실패해서 노아가 다른 우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여파로 유적지에서 소피아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소피아는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고 실종이 됐던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겨우 다시 만나게 된 소피아는 노아가 기억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피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노아가 사랑했던 소피아를 찾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세상에 있는 소피아를 그가 있는 세계로 납치를 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어렸을 때 사라진 소피아도 다른 우주에 있는 노아가 이렇게 납치를 해서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알게 된 경험과 지식을 기록한 모든 것을 폐기하고 학계에 자신의 업적을 함구하며 그저 미친 과학자로 남게 됩니다. 그는 매일 소피아에게 병문안을 가며 남은 여생을 보냈는데 서로 각자 살았던 다른 시간으로 틀어진 수명은 둘이 계속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서 소피아가 15살이 되었을 때 노아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진짜 자신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주는 세상에서 그나마 자신의 말을 믿어줬던 유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소피아는 혼자 남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진짜 자신 누군지 아무도 몰라주는 세상에서 혼자 살고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행운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믿는 척을 하는 거짓이 아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최악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죠. 누구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했던 노아는 평생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소피아는 자신의 세계를 잃게 되죠. 그럼에도 소피아는 노아를 용서했습니다. 어차피 원래 세계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노아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만이 소피아의 여생에 길게 남아서 그리움을 남깁니다.